2010년대 초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민간 단체가 감히 인류의 오랜 꿈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2023년 인류 최초의 화성 식민지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개척민을 모집한다. 이른바 마스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소식은 지구라는 푸른 행성 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붉은 불씨를 지폈고, 그 불씨는 한 커플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야리. 평범한 젊은 연인이었지만 그들의 꿈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특별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우린 지구에서의 안락한 삶과 예측 가능한 미래보다 미지의 화성에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쓰고 싶어. 그들은 망설임 없이 지구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아늑한 보금자리, 익숙한 일상, 그리고 심지어 가족과의 유대마저도 뒤로하고 오직 화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캠핑카 한 대에 몸을 실은 그들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캠핑카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화성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전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 능력을 키우는 엄격한 훈련소이자 동시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성스러운 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화성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을 상상하며 실전과 같은 생존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인공적으로 공급되던 산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산소 공급이 끊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둘만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압박과 고립감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들은 영하 6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 맹렬한 모래폭풍, 그리고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 노출 등 수많은 질문과 상황을 가정하며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굳건하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끝까지 간다. 화성이라는 미지의 행성에서 우리가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자. 어떤 난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낼 것이다. 사실 마스원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13년 4월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비슷한 꿈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전 세계적인 지지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측에서는 처음에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화성 이주에 관심을 보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실제 지원자의 수는 약 2,000명대에 달했지만 그 열기는 가히 뜨거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건 미지의 개척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구에서의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마치 한편의 치열한 경쟁 리얼리티 쇼처럼 전 세계에 생중계되듯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의 지원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진솔한 영상을 제작하여 대중에게 공개했고, 그 영상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후원을 이끌어내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금과 대중의 기부금이 지원자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다니엘과 야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캠핑카에서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열정과 간절한 꿈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겉보기에는 단조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미래를 향한 치열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씻는 시간을 단 1분으로 제한했고, 화성 환경을 상상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며칠간 생활하는 극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화성에서의 물 부족 문제를 미리 체험하고 폐쇄된 환경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을 견뎌내는 훈련이었습니다.
때로는 밀폐된 공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에게 짜증을 내거나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서로를 다독이며 우리가 함께라면 화성이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에게 화성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인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물론 수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들의 도전을 만류했습니다. 저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편도 티켓을 왜 사겠다는 거지? 냉소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학계는 마스1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연구진은 정교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현재 기술 역로는 화성에서 2달도 채 버티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 유지 시스템의 불완전성, 지구 자기장이 없는 화성에서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서의 응급 의료 지원 시스템 부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화성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조차도 밀폐된 공간에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산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화성 거주자들이 68일 만에 질식사할 수 있다는 끔찍한 보고서까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과 전 세계 항공우주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것은 용감한 모험이 아니라 오히려 무모한 도박에 가깝다며 심지어 자살 임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마스1 프로젝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야리 같은 수많은 지원자들은 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화성이란 단순한 붉은 행성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반복적이고 때로는 절망적인 삶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와도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도전에 자신들이 함께한다는 자부심은 그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스1 프로젝트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2023년 유인 임무는 2027년으로 다시 2032년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연기 발표는 지원자들과 대중의 불신을 키웠으며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점차 하락시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막대한 예산 조달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최고 경영자 CEO인 바스 란스도르프는 고작 60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객관적인 전문가들은 화성 유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규모는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초기에는 마스1의 원대한 꿈에 매료되었던 스폰서와 투자자들이 하나둘 프로젝트에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대대적인 중개를 약속하며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금줄이 되어주리라 기대했던 방송사와의 계약마저도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실상은 엄격하고 과학적인 우주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원자들이 스스로 꾸려가는 모의 상황극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진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스위스 법원은 마스1 프로젝트의 파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희망찬 시작을 알린 지 불과 8년 만에 화성 정착이라는 인류의 거대한 꿈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모인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과
후원금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스원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남은 것은 끝내 붉은 행성 화성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한 수천 명의 지원자들과 작은 캠핑카 안에서 화성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청춘을 바친 다니엘과 야리 같은 이들의 깊은 좌절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훗날 이 모든 상황을 회고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했죠. 비현실적인 꿈을 좇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지구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화성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의 곁에 있던 야리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어쩌면 처음부터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나마 진짜 화성에 닿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 꿈이 우리를 살게 했거든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으니까요. 마스원 프로젝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허황된 꿈을 팔아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냉혹한 시선을 보냅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실패가 아닌 계획된 기만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인류의 상상력에 다시금 불을 붙이고 우주 개척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하나의 이정표이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비전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또한 존재합니다. 다니엘과 야리 같은 수많은 이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꿈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인류가 정말로 화성에 정착하는 위대한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불멸의 개척자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마스원 프로젝트라는 이 미완의 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입니다. 인류의 꿈은 과연 어디까지 무모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그 무모함이 순수한 희망과 교묘한 사기를 가르는 경계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2019년 파산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며 막을 내린 마스원 프로젝트. 그러나 그 불완전한 신화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붉은 행성을 향한 식지 않는 상상과 끝없는 질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스원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인류가 진정으로 꿈꿔야 할 미래를 위한 값비싼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프로젝트가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우주 개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붉은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마스원의 이야기는 그 꿈의 서곡이었을 뿐입니다.